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출국 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 공고 그리고 출국 명령, 체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잠깐 이 강제 퇴거 명령을 언급했었는데 이미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이 영상에서는 강제 퇴거 처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가 되는 외국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는 모든 17가지로 되는데 각 호마다 또 규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다 따져보면 2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사유가 쭉 있는데 천천히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 퇴거 대상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글이 좀 이렇게 익숙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사증제도, 이건 비자 아니겠습니까? 체류 자격. 사증제도를 위반한 경우. 두 번째, 허위 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강제 퇴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입국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이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있잖아요. 다섯 번째,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붙인 허가 조건. 우리가 이걸 이제 조건부 입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허가 조건에 위반한 경우. 또 여섯 번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일곱 번째,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 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붙인 허가 조건에 위반한 행위를 행한 자. 또 여덟 번째, 외국인의 체류 자격, 비자 또는 체류 조건, 체류 조건은 이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위반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죠. 허가를 받지 않고,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무단히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그런 외국인을 또 고용 알선한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거소 또는 활동 범위의 제한이라든지 거기에 위반한 경우 또 그 밖에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해당이 되죠. 11번째, 허위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 이게 이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예전에 재동포의 범위를 많이 확대했죠. 그래서 2세에서 3세까지 허용이 되는 그 무렵인가? 그때 우즈베키스탄 쪽에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할아버지인 경우에 그 우선도 재동포로 분류를 해서 비자 발급을 좀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들 때 지나면서 또 손자 때 가게 되면 그 외모가 이게 혼인이 되게 되면 좀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서류를 할아버지가 고려인이다 하고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야 이게 돈벌이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돈벌이 했던 그런 행위로 적발이 됐던 것이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저년에 아무튼 됐습니다. 그렇게 허위서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외국인이 해당이 되겠죠. 출국 심사를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3번째, 외국인 등록 절차에 따른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은 장기 체류자이죠. 그런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그 현황이 굉장히 많이 좀 업무가 밀려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게 되면은 2개월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깜빡 잊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늦어진 경우는 처벌의 정도가 약하죠. 근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외국인 등록증 등의 채무형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지난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건 많지 않은데 자살 또는 자해 행위를 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행위를 행한 자. 그리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던데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하려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17번째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형법상 내라는 죄, 형법상 범죄이죠.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사람.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부령으로 정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기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또는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알선, 이제 흔히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알선은 저희가 듣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민원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사는 행정사하고 변호사 딱 두 가지 자격사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자격이 없이 그런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한 20가지 넘죠. 이런 경우가 바로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강제 퇴거 대상자의 강제 퇴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금 열거해드린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강제 퇴거를 당하는 그 절차는 우선 이제 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를 이제 출석을 해야 되겠죠. 출석 요구하고 신문을 해서 이제 상황을 살펴보고 또 참고인에 대한 뭐 고용주라든지 이런 사람이겠죠.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해서 진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고 서류 등의 그 제출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심사 결정을 위해서 48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보호 명서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보호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 퇴거 대상자의 강제 퇴거 절차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사무소에 문의자를 주는 그런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출국 공고, 출국 명령,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이런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받은 대상자에 대한 구제 수단은 일단 보호 조치를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제 서류 제출은 그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하지만 문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받거나 또는 보호 해제 조치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보호 해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절차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그게 또 이제 인정이 안 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법이 구제 수단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강제 퇴거 처벌을 받은 외국인들이 저희 사무소에 전화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어떤 이의신청이라든지 대법원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또 청구해가지고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 주시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런 세부 정상까지는 소개하는 것이 좀 적당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상황을 살펴보고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